안녕하세요.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그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낫는다 박세희입니다. 얼마 전에 당뇨에 관련된 이색 연구 기사를 봤는데요. 허벅지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이 쉽게 높아지지 않고 또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기능이 좋아진다고 하네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해야겠죠? 자, 그럼 오늘도 당뇨 신나고 즐겁게 치료하자고 강조하는 분이시죠?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준비되어 있거든요. 전화 02-318-2275,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최수봉 교수님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제작진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네. 이번에 또 당뇨 세계화를 위해 호주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이번엔 어떤 일로 다녀오신 거예요? 호주의 타스메니아 그 섬의 호바트 시에 있는 호바트 의과대학에서 네. 많은 학자들을 모아놓고 의학에 대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2009년도 노벨 화학상 받은 아나 요나라는 교수도 왔었어요. 그래서 다 초청해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의학의 발전이 당뇨병을 낫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당뇨병이 어떻게 완치가 되느냐, 그 기전 또 심포지엄도 하고 그랬어요. 그거 우리 또 노벨상 받으신 분은 노벨상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 그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분들이 나는 네. 젊다 하는 것 때문에 당뇨 판정을 받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건강관리 조금만 잘하면 되겠지, 아니면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잘 몰라서 환자들이 잘 몰라가지고 자기 몸을 나쁘게 만드는데요. 네. 23세 그러면 사갈 날짜가 많잖아요. 근데 혈당이 조금 높다 그래서 금방 몸은 나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네. 혈당이 높으면 나중에 2-30년 후에 합병증 오게 되니까 문제인데 처음부터 잘 치료해야 되는 거죠. 첫째 이제 당뇨병이라는 건 무엇보다도 췌장이 망가져서 췌장이 망가져서 그런 겁니다. 췌장이 망가졌다는 건 뭐냐 하면은 거기서 인슐린이 나오는데 인슐린은 동화호르몬입니다. 동화호르몬이 잘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보죠. 음식을 그건 꼭 먹어야 되는데 음식 먹는 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생활에서 그거는 몸이 힘이 되고 살이 돼서 먹는 거죠. 그런데 소화대에 들어오면은 몸이 음식이 바뀌어지고 포도당 상태로 들어오게 되고, 그 포도당은 피 속에 있으니까 피는 온몸을 도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돼, 영양을. 그럴 적에 인슐린이 없으면 피 속에 포도당이 우리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게 됩니다. 대신 피 속의 포도당은 높아지고 높아진 포도당 때문에 고혈당이 되고, 원인 고혈당이 된 다음에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병, 그 몸을 수척해지면 소변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병이 바로 당뇨병인 거니까, 그 몸이 망가지는 것이 합병증이 많이 망가져 합병증 아는데 그것이 상당히 망가져야만이 아니까 그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초기 때는 당뇨병 걸려도 뭐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뿌리가 생겨가지고 나무가 크는 거죠. 네, 아무리 젊고 지금 당장 건강하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많은 분들이 당뇨, 혈당 수치로 진단을 하는 거지 이렇게 대충은 알고 계시는데 정확한 이 진단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궁금해 하시고요. 이 구체적으로 당뇨 진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혈당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치인데, 그건 우리 몸의 에너지 양을 나타내는 건데 너무 많은 게 당뇨병이죠. 네. 그래서 첫째는 공복 혈당치가 126 이상 되면은 당뇨병을 우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보통 식사 후에 2시간 할 때가 200 이상이 되면은 합병증이 되고, 또 3, 4개월 혈당제 평균이 이제 다른 표시인데 당화혈소에서 7.0 이상이 되면은 합병증이라고 진단 내릴 수가 있죠. 이것이 진단 기준입니다. 네, 이렇게 당뇨 진단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당뇨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아무래도 당뇨 하면은 정상인에 비해서 혈당이 조금 높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혈당을 낮추는데 집중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치료하게 되는 게 먹는 약 치료법이나 인슐린 주사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치료를 열심히 해도 합병증이 오거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상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의사들 사이에서도 보면은 당뇨병은 완치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치료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완치시키는 게 치료 방법이니까. 그렇잖아요. 네. 자기 몸은 저렇게 약이 증가한다는 건 자기 몸의 그 기능이 망가졌다는 얘기죠.
약이라는 게 우리 몸의 기능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양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우리 몸의 어떤 기능이 점점 망가진다는 얘기고 그걸 점점 늘어나서 점점 더 망가져가지고 우리 파괴시키니까 결국 합병증이 많이 와서 사망하게 되는 합병증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주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치료 방법으로는. 네, 지금 전해드린 내용은요, 모든 당뇨 치료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또 치료 효과는 개인차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교수님께서 추천하고 있는 인공췌장기 치료법은 치료 원리가 어떤가요? 네. 기존의 치료 방법, 먹는 약이나 식이요법과 다르게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먹는 약은 췌장 기능을 점점 나쁘게 한다는 증거를 우리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전세적으로. 그래서 인슐린 치료긴 하는데 저렇게 인슐린이 처음에 많이 들어가다가 췌장 기능을 회복하니까 몸에 들어가는 인슐린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아까 먹는 약의 경우는 먹는 약이 점점 증가했으니까 우리 몸에 뭔가가 좀 더 파괴된 것이지만은 첫째는 우리 몸의 췌장이 점점 회복해서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니까 외부에 들어간 인슐린 양이 점점 줄어들겠죠. 회복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럼 뭐가 차이가 있냐? 어떤 점이 차이가 있냐? 이전까지 그 당뇨병 치료 방법은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지는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병 때는요, 당뇨병 보면은 이렇게 인슐린 나온 양이 아침 식사, 빨간 것이 아침 식사, 그것이 인슐린 양이 정말 줄어든 거죠. 그 인슐린과 똑같이 공급해 주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기존의 인슐린 주사 맞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 맞지 않죠. 그래서 저혈당, 고혈당에서 안 낫게 되는데 자기 체질과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하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인공췌장기 치료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제로 인공췌장기 치료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화면 먼저 만나보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오늘의 주인공 68세 김영남 씨. 평범하기만 했던 일상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상신호. 멀쩡했던 이가 통째로 흔들리더니 급기야 하나둘 빠지기 시작한 것은 물론 급격하게 줄어드는 체중에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심각한 다리 통증까지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겁이 났었다는데요. 당뇨를 관리를 안 해갖고요. 이 몸이 자각 증세가 없으니까 많이 망가졌었죠. 신경염증이 생겨갖고 이 사타구니에 뭐 치료 그런 것도 몰랐고 잘 걷지도 못하고 또 이가 이렇게 흔들려서 혀로 밀면 뒤집어져서 빠지고요. 그런 게 9개가 이틀 새에 빠지더라고요. 네, 몸무게가 49kg 갔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김영남 씨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영남 씨를 만나봐야겠습니다. 김영남 씨가 당뇨 판정을 받은 지는 벌써 30년이 됐다는데요. 하지만 당시 당뇨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던 김영남 씨는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90년도 초반인 것 같아요. 90년도, 91년 그 정도에서 받았는데 당뇨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고 그때는 의사도 가볍게 얘기를 해서 나와서 약 드세요. 이제 근데 그 다음부터 안 갔어요, 병원에. 뭐 어디 아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나 당뇨 있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지 치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상하고 나서 이거 병원에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7, 8년을 보내던 뒤 어느 날 이틀 사이에 무려 이가 9개나 빠지는 이상 증세가 나타난 건데요. 95년도, 6년도에 빠지기 시작했고 49kg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곧 그 무렵에 이제 이도 이틀 새 9개 빠지고 그 앞에 1개가 빠졌었어요. 한 6개월 전에. 1개 빠졌는데 바로 치료를 못하니까 이는 이렇게 빠지면 이것들이 자꾸 밀려나요.
점점 더 약해져.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빠질 때는 아 이게 치료를 안 해서 빠지는 줄 알아서 당뇨 때문에 합병증으로 빠지는지 모르고 이제 9개 빠지고 치료받으러 치과에 갔더니 혈당이 안 잡혀서 치료를 못 해주겠대. 그래갖고 틀리도 못했었어요. 뭐 갈비 먹다가 이 빠지는 것 영화 같은 데서 보잖아요. 진짜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먹다가 빠지고. 게다가 점점 줄어드는 체중에 체력은 바닥나고 기운이 없는 건 물론이요. 더욱 심각한 건 사타구니 쪽 신경에 염증이 생겨 거동조차 불편해졌다는 김영남 씨. 이 목 뒤에서부터 허리까지 이렇게 움직이면 옆을 찔릴 정도로 이렇게 딱딱하게. 처음에 피부과를 갔죠. 그 피부과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주사 맞으면 풀어줄 수 있는데 혈당이 올라간대요. 그 주사를 맞으면. 그래갖고 주사도 못 맞고 못 풀고 이제 스포츠샵에 다녔죠. 주무르는 걸로만. 근데 주무르고 나면요 몸살이 나요. 딱딱하니까 세게 들어오니까. 그 나중에는 제가 스포츠샵도 했어요. 이 등허리 때문에. 야, 근데 그거 무서워요. 당뇨가 정말 무서운 줄을 모르고 살았어요. 차츰차츰 줄고 계속 진행이 된 거예요, 이도. 그래갖고 그때 한꺼번에 그때는 제가 눈이 1.2 이랬는데 0.7 이렇게 시력이 지금은 0.8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좋아진 거죠. 나도 쓰면 제일 먼저 뭐 눈으로 온다 그러는데 나도 그때 치료를 안 했으면 왔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죠. 낙심하고. 그래서 정리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가. 그래갖고 주위에 친구들한테 당뇨로 친구들도 몇 사람이 잃었거든요. 그랬던 김영남 씨에게 변화가 시작된 건 당뇨 판정을 받은 지 10년째 되던 때부터라는데요. 심각한 당뇨 합병증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혈당 관리 역시 잘 되고 있답니다. 75 나왔습니다. 공복 혈당 75, 정상 수준. 그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인공췌장기 치료 덕분이라는데요. 벌써 인공췌장기와 함께 생활해 온 지 20년. 건강을 찾고 희망을 찾고 행복을 찾았다는 김영남 씨.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운동을 시키고 있는데 그냥 건강하게 당뇨 안 걸리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뇨 안 걸리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김영남 씨 건강에 맑은 날만 있기를 응원합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본 김영남 씨, 합병증 증세가 좀 심각한 편이셨어요. 이틀 사이에 이가 9개나 빠지고 또 사타구니 쪽에 신경염증으로 걷기조차 힘들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가요, 교수님? 이 증상이 모두 당뇨 합병증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이 치질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네네. 당뇨병은 온몸이 망가지는 거니까요. 온몸의 세포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망가지니까 이분도 그냥 병을 많이 키웠네요. 그래서 당뇨병의 망막증, 그러니까 합병증 보면은 아까 저 눈도 좀 나빠졌다 그랬죠. 지금 이 안전 치질질환이 심해져가지고 이가 다 빠지죠. 신경합병증 팔다 수시가 아프고 이 사람 다리 잘 못 걷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혈액투석하게 되고 발기부전 오게 되고 다리도 절단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죠. 이런 것들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한 20년 전에 혈당 높으면 20년 후에 생기는 거니까
그때 잘해야 되는 거죠. 처음 시작부터 잘해야 되는 거죠. 네, 김영남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 당뇨 판정을 받았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한 7, 8년 정도를 그냥 방치하셨다고 합니다. 이 당뇨 처음부터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일으키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자, 교수님, 당뇨하면 또 당화혈색소 수치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금방 얘기한 대로 이 당뇨 합병증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당화혈색소와 많이 관계가 있어요. 네. 작년에 산에 올라가 보니까 저 나무와 노래에 벌써 단풍이 피었더라고요. 저걸 황화현상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안 올라와서 몸 잎 사이가 다 노랗게 번져진 거죠. 당뇨부터 마찬가지. 인슐린 부족하면은 황화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연료 부족이니까 황화서 노랗게 돼가지고 오무 약간처럼 눈부터 다리 끝까지 합병증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혈당이 높으면은 우리 세포 속에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혈당이 얼마나 높은가 중요한데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3개월 내지 4개월 때 혈당체 평균이 우리 혈색소 헤모그램에 표시가 돼요. 그 당화된 포도당과 결합한 혈당치. 그래서 한 번 재면은 3, 4개월 혈당체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6%가 정상인데 6, 7, 8, 9, 10, 11 올라가면은 망막증, 신장증, 말초신경장애, 신장 합병증이 계속 증가하죠. 그래서 당을 한 번 재면은 그 기간 한 3, 4개월 때 혈당체 평균을 알 수 있어서 합병증 올 건가 아닐까를 우리 예측하는 좋은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당화혈색소를 예의주시하면 그래도 합병증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당뇨 치료의 목적이 합병증 예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인공췌장기 치료는 어떤가요? 합병증 예방 효과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1997년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가 발표됐는데 그거는 당뇨 조절과 합병증입니다. 영어는 DCC 들어간 Diabetes Control Complete Trial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혈당을 높게 해줘. 기존의 치료 방법을 하는 그룹이 720명 있었고 인식 펌프 치료한 게 721명 있었습니다. 10년, 거의 9년 6개월, 10년 동안 보니까 옛날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망막증, 신장 합병증, 심근합병증이 60%가량 줄어들었어요.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야, 이 당뇨병 합병증은 치료 방법을 바꾸면은 인식법 바꾸면은 합병증 예방된다. 그래서 이 치료하는 의사가 많이 생겼던 거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식펌프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당뇨와 그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앞으로 문자 사연이 굉장히 많이 도착해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 먼저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네, 373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년 전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좀 높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먹는 걸 조심한다고는 하지만 특별한 관리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닌 편이라서요. 이 상태에서 인공췌장기를 달자니 좀 이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얼마나 오래 달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당뇨 판정은 아니고 혈당이 높다는 판정을 받은 지 2년 정도 되셨다고 해요. 지금 인공췌장기 치료하는 게 너무 이른 게 아닌가 고민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경우엔 어떤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얼마나 혈당이 높은 건지 잘 그 말로 모르겠는데요. 네. 혈당이 높으면은 높은 것 때문에 췌장기는 좀 더 나빠서 인슐린 적게 나니까 더 나빠지고 계속해서 악화 현상으로 가는 것이 당뇨병의 일반 현상이거든요. 네. 아까 그 얘기하신 말씀대로 저 20, 30대는 당뇨병이 있지만은 잘 걱정 안 한다는데 그 사람들 결국 합병증 많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높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악화된다는 것이 증명입니다. 1년 이내 온 사람들은 저 빨간 것은 완치율입니다. 그러니까 8명 완치가 14명 완치가 됐고 그러니까 22명이란 말이죠. 2년, 5년 동안 늦게 치료 시작한 사람, 병이 있다면 6년, 10년 있다 늦게 치료한 사람, 10년, 15년 늦게 치료한 사람은 늦게 치료하면 치료 시작할수록 1년 후에 완치율 아무 치료 없이 필요해야 되는 것이죠. 일종으로서 완치율이 높죠. 그래서 이분들 초기부터 하는 것이 완치가 높고 만약에 2년 내에 하고 만약에 10년 내에 하면 완치율이 훨씬 떨어지죠. 네, 어떤 치료이든 치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효과적인 치료 시기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9253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저희 엄마가 당뇨인데 전에 병원에서 검사한 바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혈당 조절이 쉽지 않다고 하던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 인공췌장기 치료 어떤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한대요. 인슐린 저항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로표도 많은데 아직도 그런 사실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은 인슐린 작용이 안 되니까 인슐린 치료할 필요 없다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의 사실이고 최근에는 인슐린 저항성도 인슐린 치료하면은 혈당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이 없어진다는 로프트도 많고 실제로 데이터도 그런 게 많거든요. 아까 2012년 발표한 데이터도 그런 데이터이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도 인슐린펌을 치료하면은 인슐린 저항성을 회복해서 혈당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치료는 옛날 치료 방법과 새로운 치료 방법이 서로 혼동된 상태에서 막 얘기가 돼가지고 환자들이 좋은 치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송에서 잘 그걸 비교해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혈당 기억 효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교수님. 이 인슐린 저항성과 고혈당 기억 효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고혈당 기억 효과는 환자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어요. 또 의사 선생님 중에서 고혈당 기억 효과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혈당이 한번 높으면은 그 높은 것이 기억을 20년 동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망막증 와서 눈이 터져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데 그 이유가 지금 혈당, 바로 오늘 혈당이 400에 눈이 터진 것이 아니라 20년 혈당이 3, 400이어서 그것이 20년 후에 눈을 터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지만은 혈당 높아도 그것이 나중에 시한폭탄 터지니까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 아까 처음 말씀한 대로 20, 30대가 처음부터 혈당 완전히 정상한 치료해야지 나중에 건강해지는 거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인슐린 저항성은 아까 말한 대로 혈당이 높으면은 세포가 인슐린 작용 못하도록 막는 그 저항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포장이 너무 많이 세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또 모든 치료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바로 또 부작용일 텐데요. 아직 보고된 바는 없지만 혹시 인공췌장기 치료 부작용이나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개는 아무래도 기계를 사용하는 거니까 환자 기계 사용을 잘못했을 적에 또 전 세계에서 인슐린펌프를 만든 회사가 여러 개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안전장치가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부작용 중에서는 이제 잘못 인슐린 넣으면 저혈당이 좀 올 수 있죠. 그런 것들 보고돼 있지만은 이때까지 그 한국에서의 저혈당 때문에 큰 문제 생긴 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또 저혈당이 낫는다는 게 표시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안정성이 있는 인공췌장기 기계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네요. 그렇죠. 이때까지 전 세계적으로 40여 개, 43개의 회사가 인슐린펌프를 만들었는데 한 30년 동안 남아있는 회사는 한 서너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인슐린 펌프 만든 회사 간의 기술력 차이라든가 안정성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걸 막느냐, 그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미국 FDA나 전 세계 식품약처에서 상당히 감시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네. 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치료 방법이라도 환자 본인의 의지가 없다면 빛을 발하기 어렵겠죠. 교수님,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뇨 환자분들이 가져야 할 생활 수칙 같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저 음식을 작게 먹고 또 운동 많이 하고,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 보면 합병증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환자들은.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당뇨 합병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꼭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당뇨병 원인을 잘 치료하는 의사인가, 그런 걸 미리 알아보고 치료 의사를 잘 선택하는 것이 가장 당뇨 환자가 주의해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합병 예방 건강에 되는 길이죠. 네, 오늘도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당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당뇨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쉽지만 저희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요즘 외출하기 전에 날씨 말고 또 하나 체크해야 할 게 있죠. 바로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봄철 불청객이 되어버린 황사와 미세먼지 정말 큰 문제인데요. 특히 이 미세먼지는요, 폐뿐만 아니라 심장병과 당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요, 마스크 꼭 챙기시고요. 건강 챙기는 한 주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